개념 강의 12강 여러가지 미분법 파트 2 촬영 좀 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일부러 냅뒀어요. 이게 세 번째 촬영이었어요. 촬영하다가 와씨 어 시작부터 말 줄여야 돼. 자, 일단은 어, 빠르게 진행할게요. 빠르게 이거부터 했었어야 됐는데 529번 맞지? 예,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가 529번 유형중심 529번부터 545번까지, 즉 여기를 마무리로 5단원까지가 마무리가 됩니다. 다 되셨어요. 자, 봐봐요. 17 문제야. 여기에 쓰면서 설명했던 게 뭐냐면, 빠르게 할게요. 해봐요. 17 문제예요. 그죠? 유형 3개예요.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 강의입니다. 되셨어요? 저도 이거 20분 만에, 저는 20분 만에 설명 들었어요. 그냥 이렇게 해. 라는 설명. 물론 저 고등학교 때는 이거는 안 배웠습니다. 미적분은 있어도 미적분 내에서 어떤 주제는 들어가고 빠지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안 배웠을 거예요. 음. 아무튼, 음. 여러 가지 미분법을 하는데, 음, 저, 저는 가능했던 게, 이걸 하면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안 헷갈리고 가능했었던 게, 저는 한국에서 이걸 했었던 게 아니라 가지고 아무래도 리스닝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책을 읽어가면서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뭐 나름 이해를 하면서 했는데, 막상 또 제가 이제 거기서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저는 그렇게 강의를 못 하겠더라고요. 20분 만에. 예. 다 설명을 해야 되겠더라고. 예, 제가 티발 C예요. 그래서 이것도 적어놨던 거죠. 10년째 안 바뀌어요. 티발 C야 진짜. 어, 그래서 팩폭러 할 건데, 이 제 지금 목표가 이거예요. 강의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17문제밖에 안 나와요. 제 지금 목표는 1시간 개념 강의 안에 끊는 게, 최대한 끊는 게 목표예요. 목표인데, 이게 확실히 현장 강의에서는 제가 아무래도 시간이 막 쫓기다 보니까, 왜 마칠 시간이 있는 거잖아. 다음 수업이 있는 거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 중간에 좀 건너뛰어가면서 막 시간 봐가면서 막 쫓기듯이 막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영상 강의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뱉을 수 있다 보니까, 뱉다 보니까 말이 개소리 어 뱉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오버되는 것 같아요. 최대한 많이 줄여가면서 할 거지만은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또 느끼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17 꼴랑 17문제에 해당하는 거 주제 3개인데, 3개인데 나머지 2개는 그냥 자동으로 쫓아와요. 별건 아니야. 아니, 별건데 별건 아니야. 쫓아와. 어찌됐든 주제 하나를 갖다가 설명하는데 1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 그럼 이제 또 그런 생각 하시겠죠. 이제 제 강의를 좀 보신 분들은, 이 새끼 또 혓바닥 길어진다. 그냥 뭐, 그냥 또 그렇다 스토리 얘기하려는 거겠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이거 나중에 적분 가서도 필요해요. 이걸 설명을 안 해놓으면은 적분 가서 이때까지 본인들이 하지도 않았던 행동을 갖다가 선생님들이 막 가르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x 미분했으니까 dx 붙여야지. 이때까지 그런 적이 없는데? 왜? 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어. 그래서 그걸 갖다가 꼭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어요? 자, 일단은 컨셉부터 진행할게요. 왜냐면 이걸로 어차피 나중에 다시 다 돌아와야 돼. 돌아와야 되는데. 원래 첫 번째 주제가 매개 변수 미분법, 그 다음에 음함수 미분법, 그 다음에 이계도함수, 이렇게 주제가 3개입니다. 근데 음함수 미분법을 하시면서 이 기호를 갖다가 먼저 아시면은 매개 변수 미분법은 그냥 따라와요. 되셨어요? 예. 근데 음함수 미분법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원래 지금 메인 제목을 갖다가 implicit differentiation이라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에요. 음함수가 일단 자, 봐봐요. 미분, 이거 여기에다가 수투 강의 링크는 밑에다가 댓글에 달아 놓을 겁니다. 수투에서 원래 미분 합니다. 미분이라는 말 자체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행위예요. 를 구하는 행위입니다. 를 미분이라고 합니다. 되셨어요?
원래 미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분이라는 게 원래 있었고 그게 접선의 기울기다. 이게 아닙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했고 그 구하는 행위를 미분이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미분을 영어로 differentiation 아니면은 derivative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알겠어. 우리가 함수 y는 fx가 이런 함수가 있을 때 요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이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했단 말이죠. 수투예요. 그죠? 근데 뭐 물론 없을 수도 있지만은 첨점 뾰족점이 샤프 포인트 첨점 정확한 의미로는 정확한 명칭으로는 첨점은 아닙니다. 예, 그렇지만 샤프 포인트가 있다 뭐 그럼 접선에 그걸 못 구한다 뭐 그건 알겠는데 이런 예를 들어보자라는 거죠. 이런 우리가 타원이 있었다라고 해봐요. 갑자기 타원으로 가니까 좀 지랄 맞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수하에서 뭐 배웠어요? 원의 방정식 원에는 뭐가 있어요? 우리가 사실 접선을 갖다가 처음 접한 게 뭐였다? 원이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접선이 있단 말이야. 원도 접선이 있어요. 그죠? 하나의 선. 그럼 얘 기울기 있을 거 아니야. 당연히 원에서는 기울기 그거 중심과 여기 접선이 중간 반지름과 이게 수직이다 이것 가지고 구합니다. 예, 뭐 아무튼 그 어찌됐든 이렇게 접선이 있고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 곡선이면은 여기에서도 분명히 접선이 있고 어떤 점에 대해서 접선이 있고 그러면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지. 근데 얘는 y는 fx라고 둘 수 있는 함수이다 아니다? 아니더라는 거죠.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요? 원의 함수가 아니라 원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잖아.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다라는 식은 나오는데 방정식은 나오는데 이게 함수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의 x값에서 두 개 이상의 y값을 갖다가 가지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함수가 아니잖아. 되셨나요? x값 범위 내에서. 즉 여기에서도 x값 범위 내에서도 두 개 이상의 즉 함수는 아니야. 함수는 안 돼. 그렇지만은 접선은 있어. 그러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거죠. 이제 말이 해석이 다 되셨어요. 즉, 음이라고 하는 거는 음타마다, 음치마다, 음양, 그 물론 맞기는 맞아요. 미 아니라 수학적으로 뭐다? 마이너스잖아요. 즉, 함수에 못 미치는 애들. 되셨나요? 그래프가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함수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함수는 없어요. x, y 축에서. 왜 안 되지? 하나의 x값에서 두 개 이상의 y값을 가지잖아. 그렇지만은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는 거는 x, y의 관계식이 있다라는 거고 어떤 요 점에서의 접선도 존재할 수 있는 거고 접선의 기울기도 그러면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그걸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은 되셨어요? 응. 계속 빠르게 갈게요. 조금. 자, 일단은 그 수트 때도 제가 이제 이 강의를 갖다가 수트에다가 또 링크를 갖다가 걸 겁니다. 걸 건데, 우리가 수트 때 배웠던 dx분의 dy라는 기호에 대해서 이제 심도 깊게 얘기를 갖다가 좀 해야 돼요. 수학자, dx분의 dy라, 원래는, 제가 수트 때도 말씀드리지만, 원래는 일론법이 dy dx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dx분의 dy, 로 읽어도 된다라고 저는 이제 뭐 그 수트 때 얘기를 하는데 어찌됐든 이 기호는 누가 만들었냐면은 미분을 갖다가 만든 사람 두 사람이에요. 라이프니츠예요. 독일 수학자입니다. 1600 한 후반대 뭐 50년 이상 이럴 거예요. 동시대의 수학자, 엄청난 수학자, 물리학자이자 수학자죠. 뉴턴입니다. 영국이에요. 그죠? 동시대예요. 얘네들 둘 얘네들 뭐 얘네들 하자 되셨어요. 이 둘이 미분을 갖다가 동시에 만들어냈는데 동시에 우연성이 아니에요. 그냥 이 둘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걸 갖다가 알았고 서로 간에 편지로 계속 정보 본인들의 정보를 갖다가 교환한 거예요. 그리고 1600 후반 1600년도 후반이에요. 누가 먼저 나왔는지 솔직하게 말해가지고 예 그죠. 지금도 아니고 아무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지. 그러면은 라이프니츠는 y는 fx라는 어떤 이런 식이 있었을 때 미분된 걸 갖다가 dx분의 dy라고 뒀던 거고 뉴턴은 이걸 갖다가 y 프라임은 f 프라임 x라는 이런 프라임 기호를 갖다가 미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예요. 컨셉은 다 같고 풀이 과정은 같지만은 그 미분된 식에 대한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서 시작을 했던 거예요. 되셨어요? 자, 뉴턴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기에서. 아무 문제 없는데 여기에도 또 크나큰 반전이 생깁니다. 자, 라이프니츠의 이 dx분의 dy를 갖다가 자, 그래서 처음에 시작은 분명히 dx분의 dy였었어요.
되셨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그 영어식으로는 왜 뭐 분수에서는 영어식에서는 분수를 우리는 뭐부터 먼저 읽지만은 영어에서는 7분의 1이라고 하는 걸 1 over 7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저 분자부터 먼저 읽어요. 즉 얘는 dy over dx, 물론 독일이니까 독어로 했겠죠. 예. 독어랑 어수는 다 같습니다. 예, 게르만 어찌됐든. 나 이런 것까지 하면 안 돼. 되셨어요. 이거에서 시작했던 거예요. 그럼 dx가 뭐냐는 거야. 자, 라이프니츠는 이거부터 팩트부터 계속 바꿔가야지 여러분들이 모든 게 다 이해가 되실 거세요.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고 여기에 어떤 점이 있었다라면은 이 점에서의 접선을 갖다가 어떻게 구할 거냐. 라이프니츠는 본래 직업이 수학자가 아닙니다. 본 직업은 철학자예요. 그리고 불호 수학자입니다. 즉 수학적 지식이 완벽하게 정교하면서 막 모든 수학을 갖다가 증명해가면서 왔던 사람이 아니에요. 직관적으로 때린 거예요. 그냥 철학적인 눈으로. 즉 라이프니츠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런 점이 있다라면은 요 점에서의 접선을 구하고 싶은데 요 곡선 위에 요 바로 옆에 점이 있을 거란 말이지. 그죠? 그 점을 구해서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구하면은 그 두 점을 이어주면은 접선이 될 거고 요 두 점 접선이 될 거고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접선의 기울기가 아닐까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럼 기울기라고 하는 거는 x 변화량분의 y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이프니츠의 관점은 여기 이제 까만색은 까만색으로 원래 점을 할게요. 여기 점이 이제 여기 있었다라고 할 것 같으면은 지금 빨간 점은 바로 옆에 점, 오른쪽, 바로 오른쪽에 있는 요 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옆에 점. 즉, 요 차이가 있을 거란 말이야. x값 차이가. 얘를 뭘로 두자? dx로 두자라고 이렇게 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해서 왜 곡선 위의 점이니까 이거는 곡선에 따라서 나오게 될 거예요. 꼭 dx랑 같은 양일 필요가 없지. 즉, 요때의 y값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때에 해당하는 요 y값이 있을 거란 말이야. 차이가. 요 차이를 갖다가 뭐라고 두자? dy라고 두자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dx분의 dy를 접선의 기울기로 두겠다라는 겁니다. 왜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뭐를 구하는 행위였던 거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행위니까. 되셨나요? 그래서 dx분의 dy로 이렇게 두게 되면서 자, 어이구야, 죄송합니다. 즉, 이 dx를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냐? 무한소였습니다. 무한대. 졸라 큰 숫자였다라면 무한소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작은 양수를 얘기합니다. 되셨어요? 가장 작은 양수. 되셨어요? 비표준, 표준, 이거. 아니, 아무튼 가자. 응. 괜찮아요. 근데 봐봐요. 가장 작은 양수라는 게 있을 수가 있냐는. 이제 왜, 그러면서, 이렇게 세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접선의 기울기 공식들을 막 만들어냈어요. 어쩔 때는 dx를 무시하면서. 왜? 가장 작은 양수니까 그냥 0이라고 무시하면서. 되셨어요? 어쩔 때는 살려두면서. 어쩔 때는 약분하면서. 왜? 양수니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이걸 갖다가 만들어냈던 거예요. 두 사람 다 컨셉은 다 똑같습니다. 되셨나요? 근데 그렇게, 저 솔직히 극한은 아무튼. 가장 작은 양수를 갖다가 이렇게 찾아냈던 거예요. 이렇게 세팅을 했던 거야. 그래서 이걸 갖다가 dx분의 dy라고 이름 붙였는데, 자, 봐봐요. 그러면 가장 작은 양수니까 dx는 분명히 0보다는 큰, 왜 지금 여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숫자입니다. 숫자. 그죠? 큰, 가장 작은 양수였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잖아. 양수라면은 2분의 dx는 dx보다 작잖아요. 되셨어요?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왜 양수를 나누기 2했으니까 양수인 거는 맞고, 즉 0보다는 큰 거는 맞고 dx보다 작은, 내가 얘를 가장 작은 양수라고 뒀더니만은 더 작은 양수가 생기네.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가장 작은 양수라고 두자. 그러면 4분의 dx가 생기겠지. 즉 가장 작은 양수라는 거는 존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dx는 더 이상 숫자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dx분의 dy라고 이제는 부를 수 없게 된 거예요. 수학자들이 못 부르게 만들었어. 왜? 쌤 잠깐만, a분의 b,
되잖아요. 숫자가 아니에요. 에헤이, A분의 B. 근데 그러면은 아무거나 이렇게 분해를 할 것 같으면은 나분의 너. 이거 뭔데? 되셨어요? 뭔 말인지? 즉, 분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물론 이 기호를 갖다가, 뭐, 너,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뭐 이 기호에 대해서 다르게 정리할 수는 있어요. 뭔가. 그래서, 너, 이렇게 한 이 기호는, 네가, 아이씨, 뭐, 몰라. 이거 안 해. 어. 근데 우리가 분의라고, 오벌이라고 부를 수 있는 기호는 수학에서의 기호고, 수학에서의 오벌 또는 분의는 숫자분의 숫자예요. 즉, 여기에서도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조건이야, 조건. A, B는 그냥 알파벳이 아니야. 단 A, B는, A는 뭐가 아닌? 수예요, 수. 실수일 필요도 없고, 허수여도 되고, 뭐든 상관없어. 어찌됐든 뭐다? 수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즉, 나분의 너, 뭔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숫자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즉, dx도 더 이상 숫자일 수가 없고, dx에 의해서 나온 그 dy조차도 더 이상 숫자일 수가 없기 때문에 dx분의 dy는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는 이해 가시죠? 되셨어요? 근데 너 왜, 그러면 너는 왜, 저도 이거 dx분의 dy라고 읽거든요. 그냥 읽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이걸 확실하게 짚으셔야지 나중에 적분 가서도 편해요. 그, 되셨어요? 일단은.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얘기를 좀 엄마야. 나 뭐 한 거지? 죄송해요. 나 진짜. 응. 그래서 얘는, 원래는 dx분의 dy였는데, 즉, dy 오버 dx였는데, 안 돼. 근데, 쌤, 그러면 이 기호가 틀린 기호니까 사라졌으면 되잖아요. 예, 없앴으면 됐죠. 근데 이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이건 반전일 것도 없어. 우리가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갖다가 어떻게 바꿨다? 즉 우리는 순서가 바뀌었죠. dx 분의 dy. 분수로 읽으면 그렇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dy dx로 읽어가면서 이 기호가 아직 살아있어. 그 다음에 영어권에서는 똑같아요. dy 오버 dx에서 그냥 오버이 빠졌어. dy dx.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냥. 되셨어요? 그러면서, 그러면은 잠깐만, 이 기호에 dy dx. 그래, 그 알겠어. 이렇게 쓰기는 쓰고, 읽기는 이렇게 읽는데, dy dx. 의미는 뭔데? 그냥 미분이에요? 자, 그냥 미분이에요. 아니에요. 이 기호를 갖다가서 왜 아무 의미 없이, 자, 봐봐요. 이것도 더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기호나 이걸 미분이라고 하자. 그렇게 호락호락들 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되셨어요? 그러면 이 기호를 갖다가 어떻게 살려뒀냐. 즉 얘를 갖다가 줄임말로 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뭐의 줄임말이냐. 이제 요 앞에 D는 derivative of y라는 겁니다. derivative,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differentiation과 derivative는 미분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y의 미분이라는 겁니다. y 함수의 미분이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러면 이 dx는, 죄송한데 이 뒤에 있는 이 d는 의미는 없어요. 됐어요? 요거는 뭐 어떤 거에 줄임말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요 뒤에 있는 x는 with x라는 거예요. 즉 뭐의 이 dy dx라고 하는 이 말은 뭐의 줄임말이다. derivative of y with respect value of x의 줄임말로 이 기호를 살려둔 거예요. 이렇게 바꿔가면서까지. 이해 가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우리는 좀 생소한 표현이죠.
리스펙트 우리는 그냥 존중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죠? 수학에서의 리스펙트 밸류 오브라고 하는 거는 정의역 x에 대해 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즉 정의역 x에 대한 y 함수의 미분으로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이 의미 다 중요합니다. 예, 예, 뭐 아무튼 딜리버티브는 고등학교 그 필수 단어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자, 근데 여기에서 이제 빠르게 그럼 하나 물어보자니까요. 이 뉴턴은 나중에 빼놓고 생각할게요. 빼자. 얘는 다음에 가서, 요 뒤에 가서. 자, 봐봐. 처음에 라이프니츠가, 아우, 뭐, 대단한 걸 갖다가 한 거 맞아요. 그 시절에 뉴턴 엄청난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근데, dx분의 dy가 만들어졌는데, 아우, 수학자들이 다 들러붙어가지고, dx 숫자 아니야, 없어. 그래서 이 기호 잘못됐어. 되셨어요. 왜? 이 기호가, 뭐, 기호 자체가 잘못됐지. 왜? 처음에는 분수였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도, 그러면은 이제 뭐, 라이프니츠가, 알았어. 그러면 내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명칭을 바꿀게로 간 게 아니에요. 아니고, 수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 개념을 만들어낸 거예요. 진심으로. 영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수학자들이 다 달라붙었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진심으로. 이거에 대한 스토리도 말씀을 드릴게요. 되셨나요? 이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dy dx. 되셨나요? 만들어낸 이유가 뭘까요? 자, 봐봐요. 직관이에요, 직관. 왜냐하면은, 실제, 이제 우리가 봐봐요. 아까 전에 설명을 할까 하면서. 봐봐요. 여기 있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야 돼. 제가 수트에서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설명을 했는데요. 막말로, 실제, 진정한 의미의 점은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 안 보여. 진정한 의미의 선이라고 하는 건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만약에 어떤 선들이 한 칸씩, 수직선들이 한 칸씩 건너서 존재하면서 우리 눈앞에 있다? 안 보여요. 걔네들. 되셨어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잖아. 선이라고 하는 거는 점에 무수히 많은 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럼 봐봐. 어떤 점이 있으면은 그 바로 옆에 점 있을까 없을까? 바로 옆에 점, 바로 오른쪽에 점 있을까 없을까? 이제부터 오죠. 근데 이거는 이 헷갈리시는 게 본인들만의 잘못은 아니고 제가 일부러 막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DX 표준수학 비표준수학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그리고 그러면 바로 옆에 점이 있을 거고 그래 양수 없는 걸 알겠어 수학적으로 바로 옆에 점이 있을 거고 그 두 점 사이의 기울기 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접선과 물론 왜 접선은 한 점에서 만나야 되니까 두 점에서 만나면 안 맞겠지 정확하게는 그렇지만은 그거랑 접선이랑 같지 않을까? 다들 알아요. 이게 말하는 바가 뭔지도 알고 이게 맞다라는 걸 알아. 알겠는데 최소의 양수는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되셨어요? 다들 안다고. 이게 맞는 거는 알아요. 자, 이제 물어볼게요. 그래서 이 기호가 잘못됐어. 잘못된 기호예요. 그냥 합리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수학자들이 들러붙어가지고 이 기호를 읽는 법과 이 기호의 의미까지 바꿔가면서 이 기호를 갖다가 살렸어. 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미분의 창시자, 이 기호의 창시자인 라이프니츠를 존경해서 라이프니츠를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수학자들요. 물론 어느 세계든 직업군이든 다 그렇겠지만은 특히나 수학자들요.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에요. 서로 네가 틀렸다고 말을 못해서 안달입니다.
만약에 틀렸다. 완전 개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게 수학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진짜로 그 석사 이상의 뭐 연구 과정에서 연구 주제에 대한 중간 발표라든가 뭐 이런 거 하면 교수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고 중간에 자꾸 그걸 질문을 하고 하는 거는 보강을 위한, 왜냐하면 본인들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보강을 위한 뭔가 질문과 이런 것들이지만은 같은 동기생들의 그 지적은요, 너 그거 맞는 거야, 아마 봐도 잘못된 거 같은데 를 깔고 지적해요. 예, 그거 이제 카운터를 먹여주는 게 또 아무튼 그래요. 진짜로 진짜로 정글입니다. 절대로 존경해서 이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의미까지 바꿔서 살려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왜 살려뒀겠어요? 분수처럼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알거든. 다들 안 되니까. 제가 좀 전에 힌트 드렸잖아요. 다들 안 되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지만 공식적으로 이게 맞을 수는 없어요. 왜? 무한소라는 거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무한소 대신에 리밋이라는 기호를 갖다가 쓰기 시작한 겁니다. 되셨나요? 원래 처음에 미분 공식에서는 리밋 대신에 전부 다들 dx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a 더하기 dx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근데 이걸 갖다가 a 더하기 x로 바꿔주시고 리밋 x를 0으로 보내는 이걸로 바꾼 거예요. 아무튼 되셨나요? 아니, dx가 사라져 안 되니까 다들 이게 맞다라는 걸 안 되니까. 근데 틀렸다라는 것도 안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제 아우 나 이런 스토리까지. 잠시만. 어 이제 봐봐요. 이제 뉴턴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자, 뉴턴과 유럽이에요. 영국을 제외한 유럽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자, 어차피 뉴턴하고 라이프니츠는 그 서로 자기가 창시했다고 라이벌이야, 라이벌. 협력 따위는 이제 잊어버리고. 근데 뉴턴의 표기법은 너무나도 단순했어. y는 fx라는 이런 함수가 있었을 때, 그리고 어떤 식이 있어. fx는 이렇다라는 식이 있을 때, 이 식을 y 프라임은 f 프라임은 그 다음에 공식대로 이렇게 미분된 프라임만 쓰면 돼. 여기 아무 문제 없어요. 왜? 프라임. 아무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의미 없는 기호를 갖다가 새로 만든 거거든. 자, 뉴턴의 입장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자기 라이벌의 논문이 잘못됐다. dx분의 dy, 즉 dy over dx는 잘못된 거다. 물론 그 뒤에 결과는 다 똑같아. 그렇지만은 흥결이 있어. 뉴턴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싸우고 있는데. 서로 창시자라고. 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자기들은 완전 무결한 그냥 식을 갖다가 찾은 거야. 표현법을. 프라임이라는. 되셨어요? 저 그냥 여기에서는 야, 역시 영국 수학계에서는 이것만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유럽의 수학자들이 이거 잘못됐어요 라고 해놓고는 난 다음에 계속 이 기호를 살리려고 노력을 하는 거야. 노력을 해가지고 dy dx를 갖다가 만들어낸 거예요. 까지 하는 모습을 갖다가 보면서 영국의 수학자들은 비웃습니다. 저 병신들. 왜 저래? 그냥 F 프라임 쓰면 되지. 왜 고집 세워? 우리랑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나? 이렇게 되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근데 몰랐어요. 이거의 결과가, 즉, 이렇게 하면서 이거의 이렇게 한 무시하고 자기들은 그냥 이 F 프라임만 쓴 거예요. Y 프라임만 쓴 거야. 저 병신들 욕하면서. 근데 이 기호를 갖다가 쓰고 안 쓰고 얘 차이가 수학적 갭을 갖다가 30년을 뒤처지게 만듭니다. 영국이. 필요에 의해서 했던 거예요. 되셨나요? 일단은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얘기를 갖다가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왜 어떻게 뒤처졌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쓰는 방법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즉, 앞에 했던 그냥 함수는 상관없어. y는 이라고 했을 때 상관없어요.
우리가 왜냐면은 우리는 수투까지는 그냥 함수만 미분했기 때문에 아무 기호도 상관없어. 오히려 뉴턴 기호를 갖다가 우리는 더 잘 썼죠. 되셨어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음함수의 미분법. 즉,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만약에 4라는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타원의 방정식도 뭐 구할 수는 있어요. 때에 따라서. 다 그간데. 타원의 방정식은 기하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시니까. 근데 잠시만 좀 끊어갈게요. 저 지금 목도 좀 아프고 좀 숨이 차가지고 조금만 물 좀 마시고 이렇게 좀 와서 요 세 주제에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물 좀 마시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우리가 좌표 평면상에서 그죠? 중심이 0,0이고 그럼 요거 위에 1,√3이라는 요런 점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뭐 물론 우리는 이거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갖다가 이용해서 구하면 돼요. 근데 미분으로 구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이제 차이가 여기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야, 니네 이거 구할 수 있어? 영국에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 왜 영국은 이때까지 비웃어 왔으니까. 되셨나요? 영국에다가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영국에서 병신 아니 아니 미분으로 구할 수 있어? 를 갖다가 얘기하니까 왜 영국에서는 오히려 모든 기호들이 y 프라임 또는 f 프라임 x밖에 없는 거거든. 즉 y는 fx라는 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x로 이루어진 이런 식이 필요했던 거예요. y에 대해서 뭔가 풀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국에서 그 도전 받아들였죠. 그래서 살짝 당황하지만은 잠깐만 있어봐. y제곱은 4 빼기 x제곱이었던 거고 즉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제곱이었던 건데 플러스 루트 4 빼기 x제곱은 요 그래프를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4 빼기 x는 요 그래프를 나타내거든. 즉 우리는 1,√3을 갖다가 물어보는 거니까 y는 루트 4 빼기 x제곱 즉 4 빼기 x제곱에 2분의 1승으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y'을 갖다가 구하면 되잖아. 즉 2분의 1 4 빼기 x제곱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2x를 갖다가 이렇게 구해가지고 마이너스 2x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이 앞에다 달자. 이제 여기에다가 즉 y는 또는 이걸 갖다가 fx라고 두고 난 다음에 f'x라고 두고 난 다음에 x 대신에 얼마 넣어주자? 1 넣어주면 되더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2분의 1에 1 넣어주시면은 3의 루트 3분의 1이네요. 2, 즉 마이너스 루트 3분의 얼마? 1이 기울기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 맞습니다. 저게. 되셨나요? 등신들아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왜 그러고 앉아있어? 근데 이런 함수를 갖다가 이런 식을 갖다가 주게 되는 거죠. 야, 이런 그래프가 있다라면은 뭐 이런 그래프 뭔데 도대체 몰라요. 함수인지 뭔지도 모릅니다. 물론 3차니까 조금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한데 아예 불가능한 걸로 가버리자. 이렇게 뭐 그냥 냈다라고 해봐요. 이게 도대체 뭔데? 함수인지 뭐 몰라. 이제 테크놀로지에다가 기계에다 넣으면 이런 왜 요걸 만족하는 XY 뭐 우리가 굳이 따지면 되잖아요. X 대신에는 내가 1 넣어주시게 되면은 Y 더하기 3Y의 5승 더하기 4 빼기 3Y 더하기 7은 0을 갖다가 만족하는 즉 3Y의 5승 마이너스 2Y 더하기 11은 0을 만족하는 Y 값을 찾아내면은 그 점 좌표가 딱 찍히게 되는 거예요. 1, 얼마. 그 다음에 X 대신에 2 넣으면 얼마. 뭐 그런 점들을 갖다가 쭉 연결한 어떤 곡선의 그래프가 나오겠죠. 되셨어요? 여기 위에 어떤 점 A, B에서의 왜 점이야 찾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왜 쉽게는 Y 대신에 또 1 넣으면은 좀 뭐 X 값 찾는 거는 또 더 쉬울 거니까 되셨나요? 그런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지.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접선의 기울기 구할 수 있어. 자, 이제는 영국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영국에서 즉 뉴턴의 방법으로 이걸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이 식을 갖다가 y에 대해서 풀어야 돼요. 즉 y는 이라고 풀어야 됩니다. 되셨나요? 근데 이것도 나중 결과부터 말씀드리지만 5차 이상의 어떠한 이런 다항식에서 5차 이상이면은요. y는 5차 이상의 어떻게 보면 y의 내림차순으로 봐주시면은 이게 y에 대한 5차 방정식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5차 이상의 방정식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알죠. 3차 방정식 근해 공식 안 배웁니다. 우리는 조립제법밖에 몰라요. 그렇지만 3차 방정식 근해 공식은 있어요. 그럼 4차 방정식이 있으면 4차 방정식 근해 공식도 있습니다. 그러면 5차 방정식 근해 공식을 왜냐하면 y에 대해 풀어주기 위해서는 지금 y에 대한 5차식이기 때문에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써야 돼요. 근데 5차 방정식을 그러면 쓰면 되는 거 아니까 없어요. 그리고 5차 이후에는 근해 방정식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게 또 어떤 수학자에 대해서 증명이 됐습니다. 그게 갈루아예요. 되셨어요? 멘붕이 오는 것이. 야, 니네는 무슨 그런 니네들이 그리지도 못하는 그런 함수 그래프를 가지고 뭘 접선까지 그걸 구하라고 그래 라고 막 말은 하지만은 어쨌든 못 구하는 거예요 얘네들은. 왜? y에 대해 풀 수가 없었으니까. 되셨나요? 이 차이가 나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거 구할 수 있는데 가 돼버린 거예요. 되셨어요? 뭐를 갖다가 유지함으로써 dx분의 dy를 유지함으로써요. 되셨나요? 즉 저걸 하기 위해서 이걸 계속 유지를 했던 겁니다. 이걸 갖다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제 저걸 갖다가 미분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즉 똑같은 기호지만은 dx분의 dy 비공식적으로 암묵적으로 모든 수학자들이 이거는 맞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동시에 대부분의 자 봐요. 모든 수학자들이 맞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동시에 대부분의 수학자들이 이거는 잘못됐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모든가 대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단어가 되는지. 되셨나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야 네가 어떻게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 들어가 봤냐? 그 사람들이 다 옳다고 아는지 아니야. 모든 사람들이 계산해서 쓰고 있는 게 이 분수예요. 분수를 쓰고 있어요. 머릿속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계산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셨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dx분의 dy, dx분의 dy 제가 이렇게 막 읽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나한테 dx분의 dy가 맞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아니라고 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사실은 아니야. 라고 밖에 대답을 못합니다. 왜? 분수가 아니니까. 되셨나요? 즉 이 기호를 살려두고 이것도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이 기호를 살려두고 저 음함수의 미분법을 해내기 위한 일환으로서 두 개를 갖다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셨나요? 이제 이게 뭐였냐 한번 가보자라는 거예요. 좀 전에 얘네들의 방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즉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얼마다? 4다라는 게 있었어요. 자 우리 봐봐요. 알고 있잖아. 우리는 t의 제곱 미분해주면 뭐 돼요? 2t 되잖아요. 그죠? 미분. 뭐 물론 지금 뉴턴 거 써서 죄송합니다. 되셨나요? y의 제곱 미분해주시면 뭐가 되게 될까요? 이 미분 제곱이 아니라 2y 되는 거야. 이것도 알고 있어요. 그죠? x 물론 당연히 x제곱 미분해주면 뭐가 되게 된다? 2x가 되는 것도 알고 있고요. 미분 공식에 의해서 이건 공식은 다 철저하게 동일하게 갑니다. 되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보편적으로는 XY 좌표평면에서 왜 우리는 기울기를 직접 구하기 위해서는 가로분의 세로를 갖다가 구해야 되니까 X를 가로에 둘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편적으로는 가로분의 세로 즉 dx분의 dy를 갖다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제 이 두 번째 의미 얘를 미분하실 때는 dy dx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즉 미분하는 거예요. 그냥 미분하는 거야. EX가 된 거예요. 되셨나요? dy dx가 뭐였어요? y를 미분했다고. 정리역 x에 대해서.
되셨나요? 자, 봐봐요. EX가 된 거예요. 알려달라는 거야. 원래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원래는 이런 게 필요 없었어요. 이제부터는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거는 문제 몇 문제만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략을 하셔도 그 대신 머릿속에 알고 계세요. 방금 뭐 하셨어요? X제곱 미분. 즉, 뭐 미분했어? X 미분한 거예요. DX 한 거야. 되셨어요? 자, 우리 뭐 구해야 돼요? DX분의 DY 구해야 되죠. 그죠? 분수로서. 그죠? 즉, with respect value X여야 하겠죠. 되셨나요? 그죠? 정의역 X에 대해서. 물론 우리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즉, DX에 대해서. 요걸로써 오는 겁니다. 아, 나 방금 뭐 미분했다. X 미분했다라는 거예요. DX예요. 되셨나요? 이게 일단 형성이 되잖아요. 기호가 형성이 되면은 우리 머릿속에서는 이게 뭐라고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 분수. 머릿속으로만. 공식적으로는 안 돼. 머릿속으로만. 되셨어요? 그래서 분수니까 약분을 그어버리면 안 돼요. 왜 이걸 갖다가 약분을 그어버리면은 내가 이걸 님들한테 보여줘 버리면은 이건 내가 뭘로 인정하는 거니까? 숫자로 인정하는 거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dx분의 dx는 그냥 1인 거예요. 그냥 1인 거예요. 그냥 사라지는 거야. 그렇지만 우리는 머릿속에서는 알고 있어. 이 프로세스를. 약분이야. 그래서 그냥 슝 하고 사라지는 거예요. 되셨나요? 계속 이제 요걸 가지고 진행 한번 해볼게요. 즉 EX였던 거예요. DX 한 거야. 나. X 미분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X에 대해서. 그리고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머릿속에서는 약분입니다. 더하기. 왜? 더하기는 그냥 각각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y가 되게 되는 거예요. 방금 나 뭐 미분했어요? y 미분했잖아. 즉 dy 한 거예요. 리스펙트 밸류는 동일하죠. 정의역은 내가 하나의 식을 갖다가 정의역을 x라고 봐주는 순간, 또는 가로를 x라고 봐주는 순간, 그러면은 그 그래프에서 가로는 계속 x였던 거니까. 즉 뭐에 대해서? dx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dy, dx 기호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 기호가 생성이 되면은 우리는 얘를 분수처럼 생각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되셨어요? 여전히 우리는 공식적으로는 dy, dx를 읽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알고 dx분의 dy를 읽는 거는 상관은 없다라는 거죠. 되셨나요? 그리고 오른쪽은 상수를 갖다가 미분해 줬으니까 뭐가 되게 된다? 는 0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잠깐만 정리해 주시면은 dx분의 dy 마이너스 x가 되게 되는 거예요. 넘겨주시고 얘는 그냥 1로 사라졌으니까. 그죠? 즉 물론 이거는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으로 숫자라는 걸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 얼마였죠? 루트 3이었죠. 이제 x 대신에 1 넣고 y 대신에 루트 3을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라는 좀 전에 그 식과 동일한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해 가셨나요?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입니다. 즉 음함수의 미분법은 이런 방정식이 아닌 어떤, 물론 이게 뉴턴으로도 이게 절대로 1시간은 안 되겠구나. 뉴턴으로도 이게 가능은 합니다. 예, 가능은 한데 그 대신 가정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좀 전에 이런 문제에서도 이 문제를 갖다가 가지고 와 볼게요. 죄송합니다. 에이, 진짜. 죄송해요. 좀 스크롤이 쫙 됐었으면 좋았을 건데. 자, 이거 위에 어떤 점이 있을 거야. 몰라, 제가 식을 너무 복잡하게 잡아가지고, 어떤 점 x, y를 갖다가 못 찾겠네요. 아니면은, 굳이 이거 하자면, 나 진짜, 힘들어 죽겠는데. 조금만 식을 바꾸면 가능하려나? 자, 봐봐요. 그냥 걔네들이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치자.
너 이거 구할 수 있어? 이거 물어봤다라고 칩시다. 자, 그러면 y 대신에 내가 1 한번 넣어볼게. 이게 가능했으면 좋겠는데. y 대신에 1 넣어버리면은 1 더하기 3 더하기 4x 빼기 3x 더하기 7은 0이었던 거예요. 4x 제곱이었던 거니까 4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1은 0이야. b제곱 아이씨 안 된다. 1에서는 안 나오네. 그러면 마이너스 1 넣으면 되나? 요렇게 나오죠. 그러면 4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3 요걸 x제곱으로 바꿀게요. 그러면 요렇게 그럼 아씨 아무튼 마이너스 2 y 대신에 마이너스 2 넣으면은 x값 뭐 하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뭐 두 개 나오는 것 중에 아무거나 그 점 하나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는 확실해요. 자, 확실하게 이렇게 갈게요. 3y의 5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y 더하기 y 더하기 7은 얼마다? 0이다.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할게요. 여기 위에 뭔지는 몰라도 요거 콤마 마이너스 2라는 요 점을 갖다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이너스 2는 될 거예요. 저는 될 거라 믿고 싶어 죽겠어, 지금. 예, 되셨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다른 밸류들을 갖다가 넣어 보시면 되세요. 그 식에서도. 자, 이제 이 점에서 뉴턴은 안 됐어요. 근데 이 뉴턴의 방법이랑 이 라이프니츠의 방법과 이제 되는 건 알겠고, 뉴턴의 방법을 갖다가 접목을 하시면은 오히려 또 혼동이 그러니까 더 나은 우리는 풀이 방법. 왜? 우리는 뭐 두 사람을 비난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한 사람을 찬양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둘 다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둘을 갖다가 합치면은 더 대단한, 더 명확한 방법이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접선의 기울기, 어떤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구하자라는 거예요. 그냥 미분, 라이프니츠의 방법, 즉 그 기호를 갖다가 유지한다. 두 가지 의미를 갖다가 다 가지고 간다라면은 그냥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전합니다. 우리는 그냥 x, y 좌표평면이었다. 물론 만약에 y, x 좌표평면이면은요 라고 할 것 같으면은 나는 dy분의, 왜 항상 기울기는 가로분의 세로였던 거니까 dy분의 dx를 구했었어야 됐겠죠. 둘 다 한번 해볼까요? 해보고 난 다음에 한번 가볼게요. 그렇지만 우리는 XY 좌표평면이었던 거니까 dx분의 dy로 먼저 접근을 갖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셨나요? 즉 dx분의 dy 리스펙트 밸류가 뭐여야 한다? x가 정의역이어야 하는 거예요. dy분의 dx 리스펙트 밸류가 뭐여야 한다? y여야 한다. 이걸 갖다가 깔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이제 그냥 미분 해보겠습니다. 15 y의 4승이라는 겁니다. 나 방금 뭐 했어요? y 미분했어요. 즉 dy 하자라는 겁니다. 왜? y 미분했으니까. derivative of y니까. 자, 우리는 지금 이 컨셉이에요. 오른쪽 거. 뭐에 대해서? dx에 대해서. 이 기호가 한번 형성이 되고 나면은 머릿속에서는 얘가 이제 뭐다? 분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되셨나요? 더하기 2x야. 나 방금 뭐 미분했어? dx, x 미분한 거예요. derivative of x 한 거예요. with respect value, same value로 해야지 dx였던 겁니다.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죠? 자, 이제 문제는 얘입니다. 그냥 곱의 미분법 쓰시는 거예요. 왜? 어떤 두 개가 곱해져 있으면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냥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이 되게 되는 거니까. 즉, 마이너스 3y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나 방금 뭐 미분했어요? x 미분한 거예요. 되셨어요? 즉, 뭐에 대해서? dx에 대해서. 빼기죠. 3x 한 거야. 왜? 뭐 미분했으니까? y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앞에 거 그냥 뒤에 거 미분했으니까. 즉, 나 방금 뭐 했어? dy 한 거예요. 얘는 사라지죠. 그 다음에 dx가 되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1이야. 나 방금 또 뭐 미분했어? dy 한 거예요. dx는 0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즉, 여기에 x 좌표는 잘 모르겠는데 콤마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우리가 dx분의 dy를 갖다가 다 묶어내 주시고 넘겨주시고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뭐지? 3y 빼기 2x 나누기 15y의 4승 빼기 3x 더하기 1이라는 요식으로 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요식 잘 보세요. 됐어요. 근데 이걸 갖다가 거꾸로 이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리스펙트 밸류 그냥 y로 해가지고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이제부터 우리는 왜 알고 있기 때문에 온갖 장난질을 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즉 15 y의 4승이에요. 그냥 미분이니까 일단. 나 방금 뭐 미분했어요? derivative of y 한 거예요. 그거는 변함없어. 리스펙트 밸류가 뭐였다? y잖아요. 즉 dy dy예요.
되셨어요? 왜 내가 이렇게 설정을 했잖아요. 이 식은 리스펙트 밸류를 y, 왜 우리가 이걸 갖다가 y에 대한 오차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은 x에 대한 2차 방정식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되셨어요? 얘 뭐 어찌됐든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더하기 2x가 되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 방금 뭔 비불했어? dx 뭐에 대해서? dy에 대해서. 빼기 3y 뭐 했어? dx 한 거야. 뭐에 대해서? dy에 대해서. 빼기 3x 뭐 한 거야? dy 한 거야. 뭐에 대해서? dy에 대해서. 사라지고 더하기 1 뭐 한 거야? dy 한 거야. 뭐에 대해서? dy는 0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야. 되셨나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dy분의 dx는 잠깐만 여기 뭐 식 하나 빠진 거 없나? dy 그거 맞는 것 같다. 죄송해요. 잠시만요. 그래서 아닌 애들 얘네들 넘겨주고 3x 빼기 15 y의 4승 나누기 2x 빼기 3y 더하기 얼마? 1이다. 이거 뭐 실수 있었죠. 잠시만요. dy dx dy dx dy dx 뭐 미분한 거지. 2x 여기에서 정리할 때 실수 있었나? 잠시만 이게 두 개가 동일하게 죄송해요. 잠깐만 dx분의 dy 그 다음에 dx분의 dy dx분의 dy 그래서 15y의 4승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3x 맞고 더하기 1 맞고 그 다음에 얘는 3y 빼기 2x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사라졌고 그 다음에 x 미분한 거고 y에 대해서 그래서 마이너스 잠시만요. 그 다음에 dy 사라졌고 너 이거 지금 뭐 한 거야? 그래서 죄송해요. 그러니까 나 정리를 갖다가 잘못했네. 아씨 이런 실수를 괜히 이런 거 했다. 예, 그래서 넘어가 주시게 되면은 3x 빼기 15y의 4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되게 되죠. 그 다음에 2x 빼기 3y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못 꺼내 주시게 되면은 3y 빼기 2x 15y의 4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되셨어요? 뭐네? 잠깐만. 얘네들 그냥 왜 dx분의 dy가 15y의 4승 마이너스 3x 더하기 1 3y 빼기 2x였던 거고 즉 dy분의 dx는 정확하게 뒤집어준 이 꼬라지 나오네. 이해 가셨나요? 예, 맞아요. 왜? 얘네들은 뭐니까 분수니까 물론 어디 속에서만? 우리 머릿속에서만. 실제로 원서들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이제 말씀 좀 드리자면은 원서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 그냥 원서들에서 dx분의 dy 물론 dy dx는 1 dy dx dy 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놔요. 해놓고는 옆에다가 물론 B처럼 생각한다면 즉 B처럼 생각한다라는 말은 분수처럼 생각한다면 맞는 얘기지만 쉽게 납득이 가지만 뭐는 아니다. 꼭 적어놔요. 분수는 아니다. 그러면 얘는 뭔데? 그냥 약속이다.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분의 1이었던 거니까 번분수로 dx분의 dy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 내가 그렇게 써버리는 순간 뭐가 이거는 사실 작년에 EBS 수능 완성인가 수능 특강에서도 잘못 썼어요. 그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그 예를 갖다가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되셨어요?
왜? 이렇게 써버리는 순간 우리는 얘네들을 갖다가 뭘로 인정하는 거니까? 숫자로 인정하는 거니까요. 되셨나요? 괜찮으세요? 즉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었던 겁니다. 되셨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음함수의 미분법에서는 그냥 리스펙트 밸류를 갖다가 설정을 하세요. 물론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설정을 하셔도 되세요. 아예 정말 내가 이런 건 안 하고 싶은데. 어차피 이왕 하는 김에 합시다. 시간 텄고. 잠깐만. 왜냐면 이게 지금 다음 거랑 연관이 있어서 그래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였죠. 아까 전에. 그리고 1, 루트 3. 매서의 접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었죠. 이거 가지고 한번 가볼게요. 아니, 쌤, 잠깐만. 난 정리역을 갖다가, 그리고 이게 바로 다음 주제입니다. t로 할래? t로 하면 안 돼요? 돼요. 그것도 됩니다. t가 갑자기 왜, 아니, 그냥 우리 매개 변수 t를 갖다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t를 갖다가 섞어가지고 가주셔도 돼요. 그럼 이거라는 거죠. 즉, 2x. 나 미분했어. dx 한 거야.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with respect to value of t. 더하기 2y 한 거야. 뭐에 대해서? 뭐 했다? dy 한 거예요.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 는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둘 수 있는 거예요. 자, 일단 이 기호는 나 방금 x 미분했어. 뭐에 대해서? t에 대해서를 내포하고 있었지만은 이 기호가 형성이 되는 순간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라고 생각해도 된다? 숫자처럼 생각해도 된다. 되셨어요? 즉 그냥 dt 곱해줘서 그러면은 2x dx는 마이너스 2y dy가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적분해서 쓰는 방법이 되게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여기에서 뭐다? 우리는 왜 뭐분의 뭐 궁극적으로는 dx분의 dy로 구해야 되잖아. 보내고 즉 dx분의 dy는 마이너스 y분의 x다라는 결과. 그래서 x 대신에 얼마? 1 넣고 y 대신에 얼마? 루트 3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해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여기까지.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근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 게 이걸 갖다가 뉴턴과 좀 더 하면은 왜 특히나 좀 여기에서 그거 있으셨을 거예요. 아까 전에 그 미분하기 전식이 이거 지워버렸구나. 젠장할 지워버렸네요. 여기에서 그러면 하필이면 왜 여기를 갖다가 지우고 했대. 이게 이제 좀 그게 있으셨을 거예요. 간단한 식으로 한번 가볼게요. y의 5승 더하기 3xy 더하기 빼기 3 빼기 x제곱 7은 0 이런 식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되셨어요? 뉴턴의 문제는 뭐였다고 했어요? 이걸 갖다가 y에 대해서 왜 뉴턴 f 프라임 너무 편하거든. 근데 이 뉴턴과 라이프니츠의 방법을 갖다가 접목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 더 명확해. 왜? 우리는 사실은 dx분의 dy 라는 애보다 뉴턴이 너무 이 기호가 너무 간결한 실용적인 기호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한 가지 가설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갖다가 풀어주면은 y는 fx라는 식으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왜? 우리가 좀 전에 하실 때 보면은 여기에서 고배미분법 쓰는 거에서 약간 왜냐면은 이것도 있습니다. 나중에 편미분이라는 걸 갖다가 배우는데 그거는 또 이거하고 완벽하게 또 다르게 나갑니다. 예, 그래서 x를 미지수로 보면 y를 아예 상수 취급을 해버려요. 예, 뭐 아무튼 그런 게 있는데 그거랑 좀 헷갈린다는 거지. 근데 이런 가정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거예요. 아유, 이걸 풀 수 있어. 우리는 못 풀지만은 나중에 종래에는 수학이 발전되면 풀 수 있을 거야. 즉 y는 fx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거야. 즉 y 대신에 내가 fx의 5승 더하기 3x fx 빼기 fx의 제곱 더하기 7은 0이다. 왜?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y 프라임을 구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미분을 해주신 즉 이제는 합성함수의 미분법을 써주시면 되는 거죠. 5fx의 4승 f 프라임 x 더하기 3fx 더하기 3x f 프라임 x 빼기 2fx의 f 프라임 x는 0이 나오게 될 거고 즉 우리는 f 프라임 x는 묶어내 주시니까 요거
요게 묻게 나왔어요. 넘어갈 거고, 마이너스 3의 5 fx의 4승. 그 다음에 3fx 죄송해요. 더하기 3x 빼기 2fx로 구할 수 있어. 실제로 우리가 음함수의 미분법을 써보셔도 5y 그리고 이제는 5y의 4승인데 이제는 어느 정도 연습하셨으면은 dx분의 dy잖아요. 그죠? 뉴턴식으로 y 프라임이라고 써도 된다라는 거지. 뭐 물론 dx분의 dy 해주시면 더 좋고요. 더하기 3y dx분의 dx 이건 암산으로 이제 날려주시고 더하기 3x 이거 y 프라임이지. 빼기 2x는 얼마다? 0이다. 즉 y 프라임은 2x 맞죠? 그 다음에 5y의 4승 더하기 3y 잠깐만 더하기 3x 뭐 식이 다른데 미친놈일까? 잠깐만 5y의 4승 y 프라임 그죠? 그 다음에 3y 그 다음에 3x y 프라임 빼기 2x 였던 거니까 2x 넘어가 주시고 그 다음에 5y의 4승 그 다음에 미친놈이네. 아닌 걸 같다고 해. 2x 빼기 잠깐만 이거 나 지금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나오는 거 맞고 여기에서도 뭔가 잘못됐나요? y 프라임 3개 여기에서는 y 프라임 하나 둘나 미쳤 죄송합니다. 이거가 x제곱은 왜 y를 fx로 뒀는 건데 그래서 마이너스 2x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2x 빼기 3fx가 되게 되는 거고 요거랑 요거 남고 얘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예, 그거 맞지. 예,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y 프라임 정리해 주시게 되면은 2x 빼기 3y 그 다음에 5y의 4승 더하기 3x라는 똑같은 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근데 여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y에 대해서 풀어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가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수학에서는 그런 가정을 허용을 안 하거든요. 즉 음함수의 미분법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되셨나요? 이런 차이가 있었던 겁니다. 예. 자, 길어서 죄송합니다. 되셨어요? 즉 이게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자, 이제 여기에서 하나만요. 이쯤 되면은 하나만. 그래서 우리가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쓰는 건데 사실은 우리는 y는 x제곱 더하기 3x 함수를 갖다가 미분할 때도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음함수의 미분법. 우리는 뭐 신경을 안 썼지만 이때까지. 즉 양변을 그냥 미분하는 거야. 라이프니츠의 방법으로는요. 그러면은 x에 대해서 미분할 거니까 나 dy 한 거야. 뭐에 대해서? dx에 대해서 즉 2x 더하기 3이다 라는 이 기호가 형성이 되고 나면은 이제 이 기호는 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될 수 있다고 분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숫자인 거예요. 왜 우리는 머릿속에 알고 있거든. 즉 좀 전에 우리가 dy분의 dx로 뒤집어줘도 됐듯이 dx를 갖다가 곱해줘도 되겠죠. 왜? 우리 머릿속에서는 숫자였던 거니까. 즉 dy는 2x 더하기 3 dx라는 이런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요게 적분에서 쓰이게 됩니다. 근데 이런 걸 갖다가 적분에 가시면 갑자기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 양변 미분하면서 미분했어. 1이야. 너 방금 뭐 미분했어? y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dy라고 써야 돼. 그리고는 2x 더하기 3이야. 너 방금 뭐 미분했어? x 미분했잖아. 그러니까 dx라고 써야 돼. 출연한다. 이때까지 언제 그런 거 한 적이 없는데 갑자기 y 미분했으니까 dy 써야 된대요. x 미분했으니까 dx 써야 된대요. 이때까지 한 적 없이 이렇게 그냥 가르쳐 버리면은 멘붕 오는 거예요. 근데 또 그러면서 또 그런 사람도 있어요. 원래 x 미분하면은 뒤에 dx 썼었어야 돼. 그래서 이걸 갖다가 미분 계수라고 부른 거야. dx 앞에 곱해지 진짜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물론 저도 제가 이걸 갖다가 저는 초반에 미리 까고 말씀드렸습니다. 까고 말씀드린 게
제가 배울 때는 그냥 따라가면서 저도 그냥 원서를 저는 읽으면서 했던 사람이에요. 예, 좀 그랬던 사람이라 가지고 저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순식간에 배웠던 거는 경험은 있는데 뭐라고 설명했는지도 못 들었어요. 예, 예, 그냥 안 들었습니다. 예, 그냥 고백하겠습니다. 그때 특히나 그때 그 박사과정에 있었던 그 강사가 너무 마음에 안 드는 애라 가지고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예. 어. 근데 순식간에 지나갔어. 그냥. 그거는 맞는데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제가 이 파트를 강의를 해야 되니까 저는 그따구로는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쓰던 원서 플러스 그다음에 도서관에서 원서를 갖다가 한 일곱 여덟 권을 갖다가 역사에 관한 원서까지 해가지고 일곱 여덟 권을 갖다가 교차로 공부를 갖다가 엄청 했어요. 혼자. 되셨어요. 예, 그래서 나온 결론이 이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다 유명한 좀 대학교에서 많이 유명한 원서들이 있다라면은 여기랑 왜 모든 컨셉이 수학적 컨셉이 여기랑 다 똑같을 수는 없거든. 뭐 또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겠지. 그 그 사람들과 굳이 제가 찾은 이 교차 원서들과 또 또 그렇게까지 가면 할 말은 없고 되셨어요. 근데 이제 이쯤 되면 그러니까 이건 아닌데 우리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해가 된다라는 거죠. 되셨어요? 이해 가셨어요? 근데 이게 공식적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제 이쯤 되니까 또 봐봐요. 이게 무슨 바보 같은 짓이지? 그래, dy, dx 했는데, 야, 분수처럼 생각만? 왜 자꾸 생각만 해야 돼? 그냥 분수로 우리 인정하면 안 돼. 인정하자, 인정할 거는. 하는 부류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도 있습니다. 즉, dy, dx를 쓰고, 그 대신 머릿속으로만 분수로 하자라는 사람들과 dx분의 dy 그냥 인정하자. 근데 수학적으로는 이걸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공식적인 수학에서는. 즉 머릿속으로만 인정하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표준 수학이라고 하고요. 이 집단을 비표준 수학이라고 합니다. 저는 물론 맞는 거 알아요. dx분의 dy가 맞는 거 알아요. 알지만은 즉 표준 수학 스탠다드라는 거예요. 저는 스탠다드에 있고 싶습니다. 그리고 스탠다드에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어요? 예, 수학 왜 수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간이 만든 체계이기 때문에 수학을 공부하시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이 뭔가 굉장히 불안정하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예. 보통 사람들은 수학이 완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굉장한 불안전성을 가지고 있다고.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됐고. 그래서 비표준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한 10%, 2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수학자들과 물리학자들이 많이 좀 이렇게 가는 왜 실용주의적으로. 근데 이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토론도 혹시라도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되셨나요? 자, 나머지 두 개는 빠르게 좀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음함수의 미분법이에요. 그게 다예요. 그냥 방법이에요, 방법. 자, 매개의 변수의 미분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x에서 y로의 함수로 가는데 x값에 의해서 y로 가게 될 건데 여기 중간에 t를 갖다가 거쳐서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왜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또 다른 말로 함수 fx에 x는 a일 때의 즉 y의 x는 a일 때의 순간 변화율 뉴턴의 말이에요. 과 같은 거잖아요.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즉 dt 왜 x에서 t로 가는 거니까 dx dt dt dx죠. 그 다음에 dt 분의 dy라는 게 있었다고 해봐요. 그래서 dx 분의 dt가 4였다라고 해보고요. 그 다음에 dt 분의 dy가 얼마였다라고 해보자. 5였다라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봐봐요. x에 따른 x가 어떤 특정 값일 때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이 4라는 겁니다. x에 따른 죄송합니다. t의 순간 변화율 4라는 거야. 그 다음에 t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이 5라는 거예요. 그럼 x에 대해서 t가 순간적으로 4만큼 변하고 t가
순간적일 때 y가 순간적으로 5만큼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은 얼마일 거예요? 당연히 20이겠죠. 4 곱하기 5. 그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은 요게 4였고 요게 5였던 거니까 즉 dx dt dx 곱하기도 사실은 쓰면 안 됩니다. dt dy가 즉 우리는 구하고 싶은 게 x에 따른 y의 순간 변화율 dx분의 dy를 갖다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요게 얼마다? 20이다. 순간 변화율로 얘기하니까 이게 보이시죠?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요게 4였고 요게 5였던 거니까 4 곱하기 5니까 이것도 곱하기 형태로 한번 써보자. 써보고 나면은 에이 약분대성 dx분의 dy가 되는 거네 라고 하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약분을 갖다가 내 걸어버리는 순간 공식적으로 내 걸어버리는 순간 이거는 비표준 수학이 돼버리는 겁니다. 되셨어요? 작년 수능 특강인가 수능 완성 미적분에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 매개변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하시면 안 돼요. 숫자 아니에요. 숫자 아닌 걸 우리는 약분 못합니다. 나 너를 갖다가 어떻게 약분해? 나랑 나를 어떻게 약분해? 되셨나요? 숫자가 아닌데 약분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매개변수의 미분법도 그냥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이런 게 있단 말이지. x도 근데 이제 x도 어떤 t ft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 그 다음에 y값도 중간에 t를 갖다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으로 이게 나중에 쓰이는 게 평면 좌표 평면에서의 움직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gt가 되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t로 이루어진 식이니까 보편적으로 우리는 뭘 쓸 수 있다? 양변 미분해가지고 여전히 라이프니츠를 갖다가 씁니다. 음함수법으로. 즉 dx 나 미분한 거야. 뭐에 대해서? dt에 대해서. 즉 얘는 f't다라는 이런 식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죠? 이건 뉴턴 뭐 미안하긴 한데 그래서 그 다음에 dy가 되게 될 거예요. dt. 여기 식이 있으니까 얘를 미분한 식을 여기에다가 적을 거야. g't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dx분의 dy를 갖다가 구해야 될 겁니다. 되셨어요? 예, 그러면 dx분의 dy 한번 썼어.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 해도 된다고? 예, 우리 머릿속에서는 뭐처럼 생각해도 된다? 분수처럼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즉, dx분의 dy는 dx분의 dt, dt, 원서에서는 이렇게 그냥 설명합니다. 이게 이거다. 약분돼서 이거다가 아니라 그냥 이거다. 되셨어요? 이었던 거고, 즉 얘는 dx분의 dt라고 하는 거는 얘를 뒤집어 준 거잖아요. 즉 f' t분의 g' t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참 연약하죠? 되셨어요? 이게 기호라는 거예요. 이게 수학이 눈에 뻔히 보이는데, 저도 알아요. 저도 답답한 건 알겠는데, 눈에 뻔히 보이는데, 약분해서 이거다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쓰내는 얘다. 약속이다. 로밖에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이해 가셨나요? 예. 자, 마지막입니다. 예,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 구하는 거예요. 이계도 함수입니다. 이계도 함수는 다른 게 아니라 미분을 2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y는 fx라는 이 함수가 있었을 때 한 번 미분한 즉 y'은 f'x다. 이 식을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쭉 한 번 더 미분하면은 이거는 그냥 갈게요. y를 갖다가 미분하면은요. y 프라임 되게 되는 거. 뭐 물론 우리가 적분에서도 설명하지만은 이 식을 갖다가 또 미분하면은요. 프라임을 하나 더 붙여요. 뉴턴식으로는 이렇습니다. y 2 프라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 번 미분하 또 미분하면요. 뉴턴이 좋기는 좋아요. 트리플 프라임이 되게 되는 거예요. 한 번 더 미분하면 4 프라임은 잘 안 씁니다. y를 4번 미분했다라고 해서 4승이라고 하면 안 되고 괄호 열고 이렇게 4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좋기는 좋아. 그래서 f도 여전히 f 프라임, f2 프라임, f3 프라임, f4 프라임. 즉 f 100 프라임 x 이렇게 미분을 100번 했다. 실제 이런 것도 합니다. 되셨어요? 즉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 거는 미분을 2번 얘기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 2번 해서 뭘 주는지는 나중에 뒤에 가서 말씀하시면
변곡점인데, 그럼 3'은 뭐를 주고 뭐 별 의미는 없어요. 예, 되셨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것도 내신용입니다. 예, 그래서 그냥 이게 도함수라고 하는 거는 y는 fx라는 함수가 있을 때, 그냥 미분 미분 두 번에서 y2'은 f2' 뉴턴법으로는 이렇게 그냥 쓰면 되더라. 요겁니다. 자, 이제 다른 건 아니고 여기에서도 이게 이제 이거는 내신용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라이프니츠로 우리가 y는 fx라는 이게 있을 때 한번 미분한 걸 갖다가 dy dx로 이렇게 쓰더라는 거지. 그러면 두 번 미분하면은 어떻게 쓰냐는 거예요. 되셨어요? 두 번 미분한 거는 더 이상 분수로서의 의미도 없습니다. 되셨어요? 그냥 원래 뭐 굳이 따지자면은 dx분의 d 그러니까 요걸 다시 미분한 이게 2'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쓰고요. 다르게 기호를 갖다가 씁니다. 되셨나요? 다른 게 아니라 내신에서 다음 중 y는 fx를 갖다가 나타낼 때 y의 이계 도함수를 나타내는 그 왜냐면은 이거 보시면 알아요. 나중에 보면 아는데 문제 풀다 보면은 왜 dx분의 dy 나오면 이제 미분이라는 건 알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붙어 있어요. d 아유 미친놈이야. 뭐를 갖다가 보셔도 일단 dx분의 dy였던 거니까 얘는 뭐 미분하는 거니까 거기에 다 뭐 2가 붙어 있어. 그리고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애들 다음 중 y는 fx일 때 뭔지는 몰라도 요걸 구하시오 우리가 엄격하게 읽고 지나간단 말이지. 그러면 지나가다 보면은 어찌됐든 이자 붙었는 거 얘네들 미분 몇 번 해라 두 번 해라 이게 도함수 얘기야 투프라임 얘기하는 거구나. 감이 오실 거세요 이거. 문제는 내신용으로. 그러니까 왜냐면 내신을 제외하고는 이런 걸 물어볼 일이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 문제를 갖다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다음 중 이게 맞는 것은 지금 보기에 되게 헷갈리잖아. 이거 외우면은 사실은 정답 뭘 것 같아요. 그냥 책 펴지 마시고 정답 이거예요. 이건데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안 해온다고. 안 해오는데 이 나중에 이런 거 나오면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보기에 1, 2, 3, 4 나오면은 다 맞는 것 같아서 다 헷갈려. 물론 뭐 5번에는 그냥 dy, dx 이렇게 냅두면 이거는 틀린 거라는 거 알겠지. 되셨나요? 다 헷갈리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건 더 이상 분수는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그뭐 쓴다라면 그렇게 읽어가면서 쓰겠지만 여기에서 또 뭐가 쓰인다. 놀랍게도 이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어디 있다. 이걸 생각하시면 굉장히 쉽게 그냥 외우실 필요도 없이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는 거. 이거. 즉 봐봐요. 진짜 dy dx가 뭐라고 했죠? derivative of y 뭐를 미분한 거다? y를 미분한 거다. 뒤에 d는 의미 있다 없다? 없다. with respect value x 정역 x에 대해서. 자 봐봐요. y는 fx가 있어. 내가 미분 2번 했어요. 그죠? 그럼 뭐예요? 나 derivative 하고 엄마야 죄송합니다. 근데 나 이거 왜 여기서 이러고 앉아있어? 가지고 갈게요. 진짜 마지막이다. 끝내자. 그죠? 이제 보시니까 느낌 오죠? 나 derivative 하고 또 derivative 한 거야. 뭐를? y를. 됐어요. 매번 미분할 때마다 with respect value 뭐에 대해서? x and x. 되셨나요? 이제 이해 가세요. 그죠? derivative 2번 한 거예요. ddY예요. 그래서 d제곱 y고. 되셨나요?
xn x였던 겁니다. x제곱. 그렇게 붙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제 이 기호 납득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세 번 미분했다. 굳이 표현하자면은 d3y, dx 3승이다. 또 우리가 언제든지 찾아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답은 다 풀어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욕 좀 하겠습니다. 아씨, 편집 다 끝냈는데. 예, 편집까지 다 끝내고 다 했는데 저 왜 이거 주제가 3개라고 생각을 했을까? 뒤로 넘길 생각도 안 하고. 예, 역함수의 미분법 남았네요. 예, 이것까지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지금 설명드리기에는 역함수 관련해서 설명 다 드리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있고요. 어차피 왜냐하면은 제가 수투든 미적분이든 끝날 때 그 적분 파트에서 역함수 관련 정리를 싹 다 해드려요. 예, 싹 다 해드리는데 거기서 제대로 좀 더 컨셉을 갖다가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역함수 미분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함수 y는 fx의 역함수가 존재하고 의 역함수를 우리는 함수를 f 인버스 x라고 하지만요. 그래서 y는 기본적으로는 f 인버스의 x라고 하지만 여기서 그 말은 아니다. 그것도 적분 들어가서 하면 된다. 씨. 요거 써놓고 갈게요. 어찌됐든.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이 역함수를 미분할 거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그냥, 왜냐면 프라임 기호를 갖다가 우리가 쓸 거거든요. 그래서 gx라고 이름 붙이겠습니다. 요렇게요. 그러면은, 역함수 미분법은 굉장히, 그러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 매번 찾으세요. 이게 훨씬 낫습니다. 즉, f와 g가 역함수기 때문에 역함수면은 우리는 항상 성립하는 거. f의 g의 x는 x다. 그냥 여기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또한 g의 f의 x는 x다. 여기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되셨어요? 얘의 미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양변 미분을 해주시게 되면은 f 프라임 gx 합성함수의 미분법 쓰는 거죠. 곱하기 g 프라임 x는 얼마다? 1이다가 나오게 되고요. 또한 g 프라임 fx는 곱하기 f 프라임 x는 1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g 프라임 역함수 g 프라임 x는 f 프라임 gx분의 1이다. 와 g 프라임 fx는 f 프라임 x분의 1. 자, 여기에서부터 이제 오해하지 맙시다. 모든 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제가 가서 나중에 정리 한번 더 해드립니다. 여기에 들어가 있는 저는 이걸 갖다가 이제 수하에서부터 왜냐면 어차피 나중에 되면 이거 다 배울 거고 또 헷갈려 할 게 뻔하니까. 그리고 신박한 이런 오류가 많습니다. 특히나 대학교에서 강의해봐도 진짜 나 진짜 애 하나랑 토론하다가 죽는 줄 알았어. 여기에서 F 인버스 있죠. 예, F에 우리가 마이너스 1. 그전까지는 상관없는데 수학까지는 그닥 상관이 없었는데 이게 수1을 배우고 나면은 마이너스 1승 그러니까 제곱 마이너스 1제곱. 그래서 F의 인버스는 fx분의 1인가? 뭔가 막 말이 되는 것 같아, 막, 그래서 g 프라임 역함수는 그냥 f 프라임 x분, 그냥 f 프라임 했는 거 분해로 바꿔주면 되는 개소리예요. 예, 일종의 분해는 맞는데요. 개소리, 절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부터가 잘못됐어요. 예, 예. 자,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호가 수학을 하시다 보면은요, 영어 알파벳 A, B, C 다 썼고요. 그거 해가지고 모자라가지고 그리스 알파벳, 알파, 베타, 감마, 데타, 막 엡실론, 막 이런 다 써요, 다 써. 다 쓰고도 모자라. 예, 모자라가지고 그냥 얘는 역함수다, 즉 인버스다. 그러니까 그 인버스가 역이죠, 역. 그러니까 명제의 역도 인버스예요. 예, 뭐 아무튼 그거는 그거 한데 인버스 그냥 역이라는 걸 갖다가 얘기하고 싶은 거지 역수가 아닙니다.
예, 그래서 a의 마이너스 1 승은 a분의 1이다. 이거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은 역수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역수도 곱하기냐 더하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역수인 거지. 여기에서는 그냥 역인 거지. 예, 그래서 모자라서 그냥 이렇게 똑같은 기호를 갖다가 이렇게 쓰는 거지. 절대로 승으로 넘어가 버리시면은 인생 막 인생을 신박하게 망하시는 거예요. 그냥 망하는 게 아니라. 예. 굉장히 막 논리적으로 신박하게 인생이 망해 나가는 겁니다. 예, 절대 그러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 안 어려워요. 안 어렵고요. 그러니까 제발 말 좀 줄이자. 아무튼. 음. 근데 이거 제가 두 개를 갖다가 다 쓴 이유는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봐봐요. 뭐 G 프라임 이걸 갖다가 어정쩡하게 그래서 역함수 미분은 F 프라임 X분의 1이랑 같구나. 어정쩡하게 뭐 그냥 분해 뒤집어 주면 다 개소리라는 거예요. 즉, 왜냐하면 이 공식대로 해가지고 뭐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는데 그거에 미분 가능한 함수이자 그 역함수를 가지는 fx가 있는데 g 프라임 3을 구하시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그냥 뭔가 거꾸로 3분의 1 이래버리면 망한다는 거예요. 인생 날아가는 거고, 여기에서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는 g 프라임 3은 f 프라임 g 3분의 1이다. 그래서 f 프라임 g3 값이 얼마인지를 갖다가 먼저 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프라임은 분해는 맞는데 넣는 값이 그냥 3을 넣는 게 아니라 g3 값을 넣어줘야 돼요. 아니면은 g 프라임 3을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나 모르겠어. f 뭐 한 a 정도 넣어줘야 돼. 그리고 얘가 f 프라임 a분의 1. 근데 이 fa가 얼마가 나와요? 왜 g 얼마를 갖다가 물어봤으니까 3을 물어봤으니까 fa가 3이 되는 요 A 값을 찾아서 그 A 값을 둘 다 프로세스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넣어주셔야 돼요. 되셨어요? 근데 지금 보기에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뭐라고 절대 장담을 못합니다. 보기에는 A, C, 쌤 이게 훨씬 쉬워 보이네. 이건 뭐 구해가지고 가야 되는데요. 어차피 여기에서도 구해야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왜냐하면은 F만 주어졌을 거기 때문에 G3 값을 갖다가 구하기 위해서는 G3이 얼마인지도 모르니까 G3은 K다. 즉 FK는 얼마여야 한다? 3이 되는 K를 갖다가 찾아줘야 되거든. 똑같아요. 이거랑. 프로세스는. 근데 제가 이걸 갖다가 말씀드리는 거는 진짜 믿어보세요. 역함수 미분해가지고 관련 문제 나오면은 이거 왜냐면은 이거 머릿속으로도 이게 그거 풀어낼 수 있거든요. 공식을 유도해낼 수 있는 공식이에요. 둘 다다. 그죠? F의 G의 X는 X다. G의 F의 X는 X다. 이거 당연히 외워야 되는 거거든. 예, 당연하게 외우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그냥 합성함수의 미분법 써가지고 양변 미분해가지고 공식 나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로 믿어보세요. 문제에 따라서 어떤 문제는 그냥 이거 그냥 차이인데 어떤 문제는 그냥 이게 잘 풀려. 어떤 문제는 이 식이 훨씬 잘 풀려요. 근데 그걸 머릿속에서 생각하시면은 어느 게 나을까 생각해본들 잘 구분 안 될걸요. 저 구분 못 하겠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역함수 미분 관련 문제 나오면 둘 다 써놓고 봐요, 그냥. 근데 써놓고 난 다음에 문제 보잖아요. 희한하게 둘 중에 하나 눈에 빡 들어오는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건 뭐 둘 다 쓰는데 뭐 얼마 걸린다고. 10초면 15초면 다 하겠다. 써놓고 가시라고요. 이거는 제 조언입니다. 예, 진심 어린. 되셨어요? 예, 써놓고 나서 보면 뭘 선택해야 될지 보인다니까. 문제 보고 고민하지 말고 그냥 쓰고 들어가세요. 예, 그거예요. 예. 나 이거 빼고도 1시간 20분이던데. 아무튼 예, 그렇게 다시 편집해서 붙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